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남 검단산 입구입니다. 오늘은 여기 월남 참전 기념탑을 시작으로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15년 만에 등산이라는 것을 해보다 보니까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막 찾아보면서 뭐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해서 처음으로 등산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첫 산으로 이제 검단산을 선택한 이유는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등산로 안내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거의 등린이 초보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코스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베트남 참전 기념탑,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시작으로 해서 6일준 묘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통해서 검단산을 오르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곱돌 약수터 그리고 현충탑을 통해서 바로 이 현위치까지 내려오는 코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많이 찾아보니까 이 코스가 가장 완만해서 초보자가 산행하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지나는 길에 관광 안내소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언덕이 아니어서 호기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코스를 진입을 하면요, 이렇게 겨울이라 울창한 숲은 아니지만 아주 아름다운 길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가 이 등산로 중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경사로도 완만하고 그리고 길도 널찍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산하는구나 시작을 했어요. 사실 여기 어떤 산행 코스가 있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등산 코스는 보여지지만 장시간 이 길을 보여주는 유튜브는 없어서 제가 그 길을 좀 자세히 찍고 싶다, 저처럼 이제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코스가 이렇게 생겼으니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필요한 장비를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산을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탈리아 돌로미티에 대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기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서 갑자기 막 등산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그리고 용품을 준비해서 그래도 이번 겨울에 한 번은 꼭 올라가 보자 해서 첫 번째 산행을 한 곳이 바로 여기 검단산입니다. 근데 제 체력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체중도 많이 줄여야 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6일준 묘예요. 드디어 6일준 묘에 도착했습니다. 6일준 묘 앞에 보면 이렇게 이 묘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있고요. 저도 이제 또 궁금해 가지고 이 검단산을 오면서 6일준의 묘가 여기 있구나 해서 또 여기를 첫 번째 산행을 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6일준 묘는 가죽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줄에는 차남 유역검과 장남 유만겸, 뒷줄에는 아버지 유진수, 그리고 6일준의 무덤이 있습니다. 6일준은 친일 성향을 가진 개화파이지만 한일 병합에 반대했고 일제가 주는 자기도 거부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친일파의 삶을 살았지만요. 6일준은 노론계 양반 가문 출신으로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에게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과 함께 개화사상을 익힌 인물입니다.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방문했다가 잔류하여서
조선이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개화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882년 갑신정변과 같은 해 미국과 맺은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인해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1883년에는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에 갔다가 잔류하여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빙사는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인데요. 당시 조선은 외국, 특히 서양 국가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막 시작하던 시기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필요해 보빙사의 단장인 민영익이 육일준을 남겨 미국에서 유학하게 합니다. 육일준은 당시 미국 동부 명문학교인 더 거버너스 아카데미에서 1884년에서 1885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학교 도서관 앞에는 육일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하버드에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입학 전 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이곳에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육일준은 정말 머리가 똑똑했나봐요. 불과 3개월 만에 미국인들과 가벼운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익혔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학 나이가 29살쯤 되는데요. 뒤늦게 언어를 배운 것 치고는 상당히 똑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버드에 진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고 싶어 했으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유학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일준은 태평양을 건너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유럽, 지중해와 동남아를 거쳐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항에 도착한 육일준은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김옥균을 만났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그러나 육일준은 김옥균과 노선이 이미 달랐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2달간 포도청에 구금된 상황에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1889년 모두 20편의 서유견문을 완성하고 서양 근대 문물에 대한 조선의 주체적 대응 방안을 이 책에 남기게 됩니다. 1892년 갇혀있던 육일준은 풀려나게 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략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궁국기무처 내무대신에 임명됩니다. 서유견문에 썼듯이 주체성 있는 개화를 주장하며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내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압력 속에 개혁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종은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고 이때 김홍집, 육일준, 정병화 등 체포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일준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조선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남쪽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유배지에 있던 육일준은 1907년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순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계몽운동을 하다 1914년 54세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대 유학생 1호로서 외세 침략에 맞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던 한 지식인이 여기 검단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가장 가파른 언덕에서 심박수가 190이 넘게 올랐어요. 진짜 심장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쉬어서 이제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맑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하남 시내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이어서 그런지 바람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두물머리 또는 양수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물이 만난다 해서 이제 두물머리, 한자로는 양수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새소리가 들리시죠? 새가 이 정상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새소리와 함께 경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거 또 찍어야 되겠다. 어? 네, 저는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요. 올라왔던 방향과 조금 다른 길로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곱돌 약수터와 현충탑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비교적 이쪽이 좀 더 완만하다고 해서 또 올라왔던 길과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 사실 제가 아이젠을 차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에 다다를수록 얼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제가 아이젠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산할 때 이 길은요, 아이젠이 없으면 아예 내려가기조차 너무 버거울 정도로 얼음이 많이 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이게 살짝 녹은 다음에 다시 추우니까 얼어가지고요, 완전 빙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으면 정말 올라오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확실하게 겨울에는 아이젠을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잘 몰라서 저는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무릎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저의 그 무게가 다 무릎에 전해져서 굉장히 무릎이 아팠고, 잘 때 보니까 계속 무릎이 저리고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이때 스틱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지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하산을 하면 좋은지 공부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무지하게도 몸에 너무 많은 무리를 주면서 하산한 첫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자마자 무릎 보호대부터 스틱 사용하는 방법, 내려오는 방법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산행 때는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서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수터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약수터라고 써있지만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해요. 여기 검단산을 보니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계단이랑 난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 산행하시는 분들도 쉽게 올 수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쉬운 산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가장 높은 경사의 언덕은 진짜 심장이 터질 만큼 심박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저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막 쉬운 산은 아니다. 하지만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다녀오기가 상당히 좋다.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산길에는 이렇게 현충탑도 있어서 잠시 들려보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1시간, 거의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산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로가 좀 길다 보니까 다른 등산로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대신 완만해서 저처럼 등린이들한테는 좀 적합했던 것 같고, 하산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보다 사실 더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안전하게 내려와야 내 무릎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등산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